이상이면 경성 유작적 거리니라. 어이구, 한문시를 엄청 읽었네요. 아주 제대로 띄어서 읽으셨네. 그래요. 축하드리고. 자, 같이 읽어보죠. 평민이라도 긍 종덕 시에면 종덕 시에면 변시 무의적 공상이요. 변시 무의적 공상이요. 사부라도 도 탐권 시총이면 도 탐권 시총이면 경성 유작적 거리니라. 경성 유작적 거리니라. 보통 백성이죠. 평 몇 페이지에? 342. 그러니까 보통 백성이라도 그건 우리말처럼 그냥 기꺼이 하면 돼요. 기꺼워할 긍자죠. 기꺼이 그 앞일 것 같아요. 잘 찾으셨네요. 그냥 부사어처럼 기꺼이 종덕시에 덕을 심어 시해 은혜를 베풀다. 우리가 보시하다, 시행하다, 뭐라는 그 시자죠. 펼치다, 베풀다. 기꺼이 종덕 덕을 심어 은혜를 베풀면 변 곧 시이다. 무의 어떤 자리가 없는 그러한 이제 그 중국 애들이 더 하는 거죠. 나의 물건, 나의 책상,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리가 없는 공상, 공경대 부채상이야. 그런데 사부라도, 그러니까 앞에서는 벼슬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반 백성이야. 근데 이제 진짜 벼슬아치죠. 이 사부라도, 이 벼슬아치더라도 도 한낱, 이 도자는 무리도 한낱 탐권 시총이면 권세를 탐내요. 시총? 사랑만, 이 총이라는 건 임금의 사랑이죠. 우리가 총애를 받다는. 한낱 권세만 탐하고 임금의 은총을 살려고만 든다면, 시라는 거 우리가 저자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동사예요. 그래서 시 하면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살려고 한다. 사랑. 임금의 사랑을 살려고만 든다면 경성 끝내 이루다. 끝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냐? 유작적 거리니요. 유작. 작이라는 게 벼슬작자 아닙니까? 벼슬은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거리니요. 국어라는 녀석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죠. 가슴 도둑놈이라든가 하는 것처럼 그런 말과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진시황의 불로초 구함을 어리석다 비웃지만 그대는 그대 자신의 귀로로 돌아서려 하지 않음이 그와 하등 다르지 않음을 왜 모르시나. 귀로에서 맴도름은 내려놓기 싫어서야, 아직 꿈이 가득함은 욕망이 가득해서야, 그 자리에 서성거림은 단맛이 남아서야, 그런 말과 생각에 베이비 부모의 사고엔 욕망의 성취에 대한 숭배가 자리하고 있어 우린 앞선 세대의 절대적 가난을 뒷세대의 상대적 궁핍과 절대적 가난을 경험치 않는 고약하고 잔인무도한 세대야 하여 지금까지 자연을, 환경을, 상대를 마구 짓밟아 올랐어.
내려가기가 싫어서야 내려놓기 싫어서 이런 오만이 이런 독선이 이런 아집이 이젠 향수의 상품으로 포장하여 내놓는 거야. 새로운 자본의 품목으로 그 더러운 향수를 그 고약한 과거를 그 독살맞은 기억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고 과연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 아, 예. 이게 바로 이 책은담을 쓸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책은담을, 이게 책을 내려고 이게 책은담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한 편씩 그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에 조용필이가 어떤 노래를 내놔요. 그런데 그게 조용필이 이제 작사 작곡한 게 아니고 작사는 남이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서울대 교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귀로에서 길모퉁에서 서성이는 뭐 하여튼 그런 그걸 써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집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학교인지는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서성이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 글로 써놓은 걸 조용필이 이제 친구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 노래로 불렀는데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야, 조용필이가 참 뭐 유유상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상대를 좀 잘못 고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제가 산 세대만 해도 그때는 뭘 하든지 우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뭘 하고 싶다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저는 이제 사대를 다녔으니까 워낙 쌌죠. 그래서 제 아우가 그때 학비를 6개월에 아니 3개월에 얼마를 냈냐면 3만 얼마를 냈을 때 고등학생 때 저는 대학에 한 학기 학비가 그러니까 6개월이죠. 그게 5만 원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보다 더 싸. 말하자면 그런 시기를 다녔는데 그때 제 친구들 제가 이 사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정 설문조사 그런 거를 이제 학교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학교 신문으로 나왔죠. 그 교지를 보니까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90% 이상이 빈농 출신. 그래서 제가 1학년 겨울방학에 우리 과에 있는 친구들 집을 제가 돌았어요. 저도 참 굉장히 희한한 녀석이죠. 엉뚱하고. 쭉 돌았는데 뭐 잘 사는 녀석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못 살아요. 그래서 한 친구는 이 전남 순천에 살았는데 그 시골집에 이렇게 갔는데 지금 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보다 더 어둡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부모님 굉장히 반가이 맞으시는데 아들은 밤이 돼야 온대. 뭐 하냐고 이렇게 이제 내가 묻지는 못했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옆에서 이제 이렇게 저거 하고 애가 방학 때 200리길을 과자를 배달한 거야. 자전거로.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밤늦게 이제 돌아오는 거야. 거의 그런 저랑 같은 동기들이. 근데 그 당시에 하숙비가 쌀 7마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건 두 명이 지낼 때. 근데
혼자서 지내는 애들은 말하자면 기적이야. 걔들은 10,000원이요. 근데 그때 쌀 값이 얼마였냐면 쌀 한 가마니가 80kg인가요? 예, 쌀 한 가마니가 10,0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10분의 7인 7만 원을 내고 하숙을 하는데 그것도 못 내가지고 되게 자취들 많이 했어요. 뭐 심지어는 막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자취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드물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 달에 7,000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교사가 딱 되니까 얼마를 받았냐면 그때 30몇만 원인가 20몇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말하자면은 한 달 생활비 기본 생활비 7,000원에 말하자면은 한 50배 정도를 저는 월급을 받은 거예요. 또 학비로 말하면 학비 그거를 한 달로 안 치고 6달을 한꺼번에 뭉친다고 해도 말하자면 5만 원 내고 그렇게 다녔으니까 말하자면 6배를 월급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들의 경우에는 생각해 보면은 학비 말하자면 사립 같은 경우는 막 800에서 한 1,000만 원. 그리고 이 국립 같은 데는 뭐 한 300에서 뭐 600?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학부모가 아니어서. 근데 하여튼 몇 백씩 내는데 걔들이 월급을 얼마를 타냐고. 도대체 1,000만 원 내가지고 저식으로 말한다면 5만 원 내가지고 30만 원 받았으면 6배거든. 1,000만 원 지금 한 학기 학비 1,000만 원을 내면 말하자면 6,000만 원을 매달 받아야 돼. 근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요, 학교를 물론 다니기 어려웠죠.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돼지 키우고 속 키워가지고 이렇게 그거로 돼지 새끼 낳는 거로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거든요. 그거를 학비 내고 뭐 이랬었으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너무 딱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조용필이 서울대 교수 했던 친구 이렇게 정년퇴임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명예교수 되고 이제 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많이 낳거든요. 근데 그게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바로 그 이전에도 물론 많이 낳았지만 우리 세대는 정말 참 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앞이. 정말 앞이 안 보여. 이게 굉장히 딱해요. 그래서 10대, 20대 친구들 보면, 뭐 심지어는 30, 40대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우리 때 뭐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대학 못 들어간 애들이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대학원 나와가지고 공무원 시험 못 들어가. 그래도 말하자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냐. 이게 지금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때는 뭐 외국어를 할 줄 알아, 뭐를 할 줄 알아. 이른바 말하자면 스펙이라는 건 없어. 그냥 대학 나왔다는 거. 왜냐면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요, 그때 전국의 대학생 그 시험 보는 학생 수가 120만인가 얼마 됐었는데 실제로 대학생으로 그렇게 된 친구들은 그때 9만 명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교실에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한박고등학교에서 시험 봤어요. 한박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몇십 명이 같이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 발표했을 때, 그때 예비고사였어요. 딱 가보니까 한 반에 3명 된 거예요. 그건 뭐, 저는 보문고등학교 나왔는데 앞뒤에 대곤이 뭐 그 춘곤이 이랬어요.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우리 때는 대학생 기족이었어요. 기족. 대학교 다닌다고 하는 게. 근데 그 9만 명도 뭐까지 포함해서냐면 그 2년제 그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 학생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대에 들어갔을 때 전체 학생 수가 그 800 몇십 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이라고 하는 게 200명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뭐 굉장히 그 작았던 그런 거죠. 우리 선배들은 사회과라고 해서 역사, 지리, 그 일반 사회 해가지고 합해서 20명을 뽑았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게 딱 분리돼가지고 과별로 20명씩 뽑은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그나마 그 수를 한 건데, 그러니까 학생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무지 적었고 거의 기적이었죠. 대학생. 우린 몰랐지만, 아니면 제가 몰랐지만. 이게 지금 바로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 세대의 그게 기로에선가? 아마 그런 노래일 거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제가 보면서,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이 교수님들 딱 정년퇴임한 뒤에 명예교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엄청 싫어요. 시간 강사로 뛸 수 있는 애들이 자리를 뺏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명예가 아니라 난 불명예 교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때 그 느낌이 나서 제가 썼는데,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진복 씨 읽어보시죠. 43. 군자로서 착함을 속이는 것은 소인이 악함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군자로서 절개를 고치는 것은 소인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것에 미치지 못해. 군자 이 사서는 무의 소인지 사학이요. 군자 이 계절은 불급 소인지 자신이라. 이야, 정말 잘 읽으시네요. 참, 이 두 분 참 대단하시네요.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시더니, 이렇게 정말 많이들 드셨네요. 자, 같이 읽죠. 군자의 사서는 군자의 사서는 무의 소인지 사학이요. 무의 소인지 사학이요. 군자의 계절은 군자의 계절은 불급 소인지 자신이라. 불급 소인지 자신이라. 군자로서 사선, 이 사는 사기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선, 위선을 부리는 거죠. 거짓된 선행이니까. 군자로서 위선을 저지르는 것은 무의 다름이 없어. 같다는 소리죠. 소인지 사기. 소인배들이 악을 지멋대로 마구 하는 거. 사자. 방자할 사자. 마음대로, 멋대로 할 사자. 멋대로 하는 것과 무엇이 달라? 똑같지. 또 군자로서 계절, 군자로서의 절개를 갖다가 고치는 거. 뭐 상황이 이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변명해가면서 그렇게 절개를 고치는 것은 불국. 차라리 미치지도 못해. 뭐해? 소인지 자신이요. 그 소인배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좀 새로워져야지 해서 스스로를 자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거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근데 이게 절을 보니까 제가
어젠가 이제 찾은 그게 나오대요. 찾아는 찾아봤는데 안 나와. 팩스 이렇게 해가지고 대죽변에 그게 반반은 옛사랑을 그리워하며 시집을 가지 않고 그 누각에서 10여 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있다고 한다. 누각 안의 가물거리는 등불과 새벽 서리가 짝할 땐 홀로 잠들었던 사람 서방님과 함께했던 침상에서 일어난다고. 온 밤을 세워가며 그리는 정이 있다면 땅끝에서 하늘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먼 것이 아니라오. 북망산 푸른 숲선 근심이 끊임없이 피어나고 연자루 안에서는 그리움만 타오른다오. 서방님을 묻고 난 후 노랫소린 먼지되어 흩어졌고 화려한 옷깃에서 향기가 사라진 지 이미 10년이라고. 삼수생략. 나는 새로운 시가 좋아서 화답한다. 밝은 달빛은 창문에 가득 어리고 주려낸 서리 또한 가득한데 잠옷은 차갑고 등불마저 가물거려 잠들 수 없다네. 연자루에서 맞는 늦가을 밤은 가을이 되고는 오직 한 사람에겐 길기만 하다네. 이수생략. 올봄 낙양스 온 나그네 있어 일찍이 상서의 묘에 갔다네. 보기에 백양나무는 기둥될만 하다는데 어찌해 연지와 부는 재가 되지 않았는가. 후에 이를 본 관관이 되풀이해서 읽더니 울면서 말한다. 장군께서 나를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죽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100년 뒤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공의 여색을 밝혀 그를 따라 죽게 했다 할까 두려웠다. 그러나 백낙천이 나를 더럽다 하니 나의 깨끗한 법도를 밝히겠다. 10여일이나 밥을 먹지 않아 죽었는데 델랑 대꾸 하나 남긴다. 아동불식 충천물. 애들은 하늘을 치솟는 학을 알진 못하고 만인가요? 네. 만파청리 오설호. 버릇없이 진흙으로 눈같이 흰 깃털만 더럽혔소이다. 아, 통쾌하다. 백거이가 어린애라 꾸짖었다. 백거이를 어린애라 꾸짖었다. 당시엔 순장이 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백거이는 따라 죽지 못함을 비난했다. 개자식, 개가는 못 시켜줄 망정 혹시나 백거이가 반반을 탐한 것은 아닐까? 역시 시문학의 대가답게 기가 막힌 차원을 했다. 프로메테우스님의 얼굴이 반반하여 슬픈 삶을 살은 관단단. 지금 이 양반은 미국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뭘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일찍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부인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분이 가끔 틈이 나면 그렇게 한시를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제 저랑 연락이 돼서 이제 그분이 올려놓는 시 같은 거 있으면 특히 끌리는 시 같은 거 보면 좀 수정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있을 때는 제가 거기다 이렇게 그 블로그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수정한 거를 올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관반반 장상서의 애기였던 관반반이 내서 알게 되고 또 나중에는 또 백낙천이 고인은 아니었겠지만 말하자면 그 상대를 자살로 이끌게 하고 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돼서 제가 생각하는 백거의 백낙천은 말하자면 좀 이렇게 좀 기품이 있는 분인데 이분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참 우리가 말이나 글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의도치 않지만 그게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전에 제 처남 한 분이 좀 징계 받아가지고 몇 달을 갖다가 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이 짐을 두고 뭐 이렇게 관사를 생활했던 분인데 관사에서 그거 좀 저거하고 자기 좀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처럼 뭐 도나 닦다가 같이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세요 했더니 아니 생각도 갖고 막 집에 그 관사에 있던 물건을 다 여기로 갖고 온 거야. 줄 데가 없어가지고 금방 그냥 꽉 차버렸어요. 뭐 이렇게 이 마루니 뭐니는. 그런데 그렇게 한 100일 있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그렇게 처음에 저는 혼자 오고 그리고 물건도 그렇게 가져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몸만 쉬러 온다고 그랬는데 아니 보니까 부인까지 같이 와가지고 100일을 지냈어. 이제 그래서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왜 그렇게 부부가 같이 왔지? 그러고서 갔는데 그 처남댁이 저를 무지 원망해요. 그이들이 이제 우리 집 있다가 이제 갈 때에 그 물건을 좀 여기다 더 보관해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게 꺼지고 해서 그 물건 제가 물건을 봐줄 수는 없어요. 해서 이제 그 본인들 물건 좀 싣고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저를 무지 원망해가지고 말하자면 처갓집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게. 근데 뭐 제가 뭐 잘 이사 갔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처남댁 말이. 나 거기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뭔가 제가 그런 시가 되는 어떤 것이 있었겠죠. 그분이 막 일부러 곡했겠어요. 그러다 그분들 올 때도 이상했고 가고 나서는 정말 참 굉장히 고약해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행이라는 게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혹시 제가 원행에 여러분께 신뢰를 저지른 부분이 있으면 아주 따끔하게 혼내켜 주시고 너무 오래 미워하지 마세요. 자, 감사합니다.